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요즘 임플란트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대부분이었는데, 이 임플란트라는 것도 제대로 식립을 해야 편안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제대로 된 임플란트, 편안한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최대한 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싶고 임플란트 개수를 최소화하고 싶다. 모든 사람의 마인드가 아마 이런 마인드일 거예요. 임플란트 전문 병원에 가게 되면 임플란트 비용이 싸기는 한데 임플란트 개수가 너무 많고 이제 논리가 전부 다 어차피 이거는 뽑게 될 거니까 다 뽑고 임플란트로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가 굉장히 많은 거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거는 뽑지 않아도 될 치아 같은데 자꾸 뽑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 치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지금 남아있는 쓸 수 있는 치아는 최대한 쓰면서 임플란트는 또 음식물 안 끼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환자분 케이스를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케이스는 임플란트 할 때 원래 상태대로 뼈도 잇몸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아가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치아가 어렸을 때부터 충치도 잘 안 생기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분들, 바쁘신 분들, 치과에 대해서 별로 안 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뒤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임플란트 할 때는 주변 치아에 세균막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어차피 임플란트를 하려면 잇몸을 열어야 되잖아요. 잇몸을 열었을 때가 주변 치아의 잇몸에 있는 세균막을 제거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래서 반드시 임플란트도 중요한데 주변 치아는 발치하지 않기 위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과거에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환자분도 임플란트를 그런 식으로 해드렸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맨 끝에 치아가 이미 발치를 했죠.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맨 끝에 치아가 발치가 되면은 임플란트를 굳이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요 앞으로 식사를 하시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잘 지켜봤더니 맨 끝에 치아가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제1대구치가 두 개의 큰 어금니가 할 일을 하나가 하다 보니까 빨리 망가지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원래 본인의 치아 개수가 28개인데 28개 중에서 이 치아가 발치가 됐다 그러면 이 치아를 임플란트를 해서 수복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맨 끝 부위의 임플란트가 제2대구치죠. 이 임플란트가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의 입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제일 끝에는 어떻게 보면 공간이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수술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져요.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치과의사분들이 앞에 거 치아 그냥 나중에 혹시라도 뽑게 되면 그때 가서 두 개 임플란트 하시죠 라고 말씀을 한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거 치아를 뽑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에 거 하나를 어려워도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게 임플란트 난이도가 어렵다고 해서 뒤에 거를 안 해놓으면 앞에 게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앞에 게 안 망가지려면 뒤에 거를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반드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왼쪽 위에 치아가 아프다고 해서 실은 이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파야 오세요.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식사가 양쪽 다 뭔가 불편할 때 돼서야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CT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미 뼈가 다 녹아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뼈가 다 녹아있어서, 뼈가 녹아있는 이유가 이분은 치주염이었어요. 치주염. 이미 세균막이 뿌리 끝에까지 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살리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임플란트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발치하고 뼈이식, 발치 즉시 뼈이식을 해놓고 3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좀 하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면 무조건 거의 잇몸 치료를 합니다.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려요. 전체적으로 이 치아는 어쩔 수 없이 뽑지만 전체적으로 잇몸 치료를 하셔야지 이 치아처럼 치아를 발치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잇몸 청소해 드릴 거니까 환자분은 집에서 열심히 음식물 빼는 거 관리를 하시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치과에서 적절한 시점에
스케일링만 하는 게 아니고 스케일링 다음 단계인 잇몸 치료, 필요하면 잇몸 수술까지도 해서 최대한 세균막 관리를 하고, 치과에서 하는 거는 이 역할이고 개인이 하는 거는 집에서 열심히 음식물 제거하고 열심히 닦아주는 거, 이 두 개가 돼야 잇몸병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술한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어떻죠? 치아를 뽑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보이세요? 세균막들이 이미 뿌리 끝에까지 시커멓게 뼈를 차버렸기 때문에 이 세균막이 이렇게 되면 주변 뼈는 속절없이 녹아서 고름이 질질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로 많이 안 아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팩터예요. 어쩌다 피곤할 때 가끔씩 한 번씩 아프니까 참다가 이 지경이 되고 결국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발치하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발치와 보존술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2개를 식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위쪽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뼈이식까지 해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한 거고, 잇몸이 벌어졌을 때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를 병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잇몸이 치유되는 걸 보면 이 환자분은 잇몸 치유가 좋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담배, 헤비 스모커들, 담배가 정말 최악이에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혈액이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잇몸이 빨리 다쳐야 되는데 다치지가 않아요. 담배에 대해서 제발 피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서서히 다쳐가는 게 관찰이 되죠. 감사하게도. 어차피 임플란트 이 부분은 저희가 잇몸을 이렇게 오려낼 부위라서 설령 안 차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게 벌어져 있는 건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담배, 헤비 스모커 분들은 꼭 잇몸이 다칠 때까지는 담배를 참으셔야 된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맞춤형 지대치를 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 크라운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죠. 원래 자기 치아 크기대로 해주는 거예요. 항상 임플란트라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작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임플란트가 원래 치아의 모양을 복원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식물도 안 끼게끔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던 게 최종 임플란트까지 이렇게 잘 완성이 됐고, 기간은 6개월이 걸렸다. 만약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3개월 만에 끝났을 텐데 이 부분에 뼈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위험하죠.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발치 즉시 뼈 이식을 해서 일단 뼈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3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6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잘 해서 마무리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깨끗하게 잇몸 치료를 열심히 해드렸더니 환자분이 입에서 이제 냄새도 잘 안 나고 여기도 음식물이 너무너무 잘 씹혀서 좋다 라고 하시고, 반대편 쪽도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하실 거는 임플란트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고 발치 즉시 뼈 이식을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임플란트를 작게 만들 필요가 없다. 원래 치아 모양대로 원래 위치에 있었던 데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래야 음식물도 안 끼고 환자가 느끼는 가장 편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변 치아가 그 치아 하나만 나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변 치아도 나빠지고 있는데 주변 치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렸다가 다 뽑고 임플란트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나는 어떻게든 이 치아처럼 뽑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 치아에 대해서 잇몸 치료를 열심히 해주고 아니면 원인 진단을 해서 정확한 치료를 해주는 치과를 찾으셔야 본인 치아를 좀 더 길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은 마이덴TV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